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스포츠 교육학 과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체육 지도자 이 취득을 위해서 스포츠 교육학은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이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는 스포츠 교육학이 말하는 학자라든가 아니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소한 학자라든가 생소한 용어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런 걸 잘 배우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매번 기출되는 문제를 보면요. 그 학자와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 게 이 스포츠 교육학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는요.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다 여러분 고득점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는요. 1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1장에서는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즉 스포츠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런 개념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의 협의의 뜻과 아니면 광의의 뜻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제2장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여기서는 이제 정책과 제도가 나옵니다. 국가체육교육 과정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었던 학교체육진흥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이런 법률에 관한 내용들이 다수 나오는데요. 특히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끔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3장은 뭐가 나올까요? 제3장은요. 스포츠 교육의 참여자 이해론입니다. 즉 참여자 이해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체육교사 전문가, 그리고 스포츠 지도 전문가, 그리고 스포츠 교육 행정가 이 세 분들을 나눠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장은요.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이에요. 자, 스포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5장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입니다. 자, 스포츠 그러니까 지도 방법,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단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교수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교수 모형. 교수 모형은 교사가 사용하는 수업 모형인데 여기서는 총 8개, 9개 이런 모형이 나오는데 그 모형의 특색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모형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요.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스포츠 교육의 평가.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마지막에 평가를 해야 되죠. 절대평가, 상대평가, 아니면 수행평가 등등 이런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마지막 7장. 7장으로는요. 스포츠 교육학의 전문적 성장. 자, 어떻게 해야지 스포츠 전문인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수 기능, 내가 가르쳤을 때 기능 연습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어느 과라도 정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다 들으시고 문제를 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제1장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학문이든지 먼저 역사적인 개념부터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가르치기에 대한 역사적 관심. 자, 스포츠 가르치기의 변천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서는요. 질적 연구 방법론이 주목을 받으며 스포츠 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가 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적 연구가 뭘까요? 질적 연구. 그러니까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적 연구 반복론이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 반복론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질적 연구 반복론이 주목을 받으면서 질적인 연구가 성장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 2000년대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포츠 가르치기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달이 되겠죠. 발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책에서는 역사적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더 깊숙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더 읽어보면은 자,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체육이 굉장히 성행을 했을까요? 즉 19세기 초중반엔요. 체조 중심의 체육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중반 저는 체육은 체조 중심이었어요. 체조 중심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네,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서 체육 교육도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요. 신체를 통한 교육, 놀이, 게임의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즉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 20세기 초반은요. 교육, 놀이, 게임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중반보다는 후반이 더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19세기 후반은 이렇게 됩니다. 자, 1950년대 이후부터는요. 휴먼 무브먼트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 (1950년대는) 휴먼 무브먼트로 발달이 되고요. 1960년부터 이제 발달이 더 되게 되는데요. 1960년 이유는 이때는 인간주의 스포츠와 체육교육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1970년도 1970년 이유는요. 여기서 더 발달해서 노래 교육과 스포츠 교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요. 자, 지금 1990년대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1990년대) 이후는 이제 신체 운동학 학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포츠 교육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발달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이 두 가지만 나왔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한 19세기 전부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스포츠 가르치기에 대한 최근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에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체육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실전적 과제를 강조하는 현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시각이 실천적인 과제를 강조하는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문제와 이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맞겠죠? 즉, 실제 문제와 이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 수업 방식이 학생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학생 중심이었을까요? 예전에는요, 교수 중심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가르쳤다면 이제는 학생의 중심으로 스포츠 교육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4번. 스포츠 교육학 이론에 대한 연구 풍토의 개선 및 한국 스포츠 이론의 토착에 대한 노력으로 학문의 자립성을 이루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이 네 가지 스포츠 가르치기에 대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중요한 얘기 나올 건데요. 스포츠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포츠 교육의 개념, 협의, 좁은 의미의 스포츠 교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할, 스포츠를 교육적 수단, 단지 협의적으로 교육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스포츠 교육의 협의입니다. 분야, 스포츠가 학교 교육 내에서 교육적으로 실천되는 현상을 다룸. 즉, 협의 스포츠 교육은 스포츠를 교육의 수단, 정말 협의적으로 바라보는 걸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광의, 더 넓게 바라볼까요? 자, 더 넓힌 그런 광의의 스포츠 교육은 뭐라고 할까요? 광의의 스포츠 교육. 역할, 스포츠는 교육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협의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교육적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반면 광의 같은 경우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훨씬 더 넓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참여 과정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기술하는 과학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협의의 스포츠 교육과 광의의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여기서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또 적고 들어갈 건데요. 자, 그러면 스포츠 교육학이 추구하는 가치 영역은 뭘까요? 스포츠 교육학이 추구하는 가치 영역. 스포츠 교육학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당연히 신체적 가치. 몸이 건강해져야겠죠. 신체적 가치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지적 가치. 세 번째는 바로 정의적 가치. 이 스포츠 교육학이 추구하는 요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 신체적 가치, 두 번째 인지적 가치, 세 번째 정의적 가치, 이 세 가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신체적 가치는 뭘까요? 말 그대로 신체 건강 및 체력이죠. 신체 건강 및 체력. 스포츠 교육학으로 인해서 신체적 가치가 위로 올라가는, 즉 스포츠 교육으로 인해서 신체 건강 및 체력이 올라가는 것을 당연히 추구하겠죠. 두 번째, 인지적 가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업 성적, 지적 능력, 문해력과 수리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으로 인해서 학업 성적, 지적 기능, 그리고 문해력과 수리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정의적 가치는 뭘까요? 정의적 가치란 심리적인 건강, 사회적 기술, 도덕적 인격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건강. 또 도덕적 인격. 자, 즉 어떤 말이냐면은 스포츠 교육학을 배운다고 해서 단순하게 학생이 신체적으로 증진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인지적 가치, 정의적 가치, 학업 성적도 같이 오르고 지적 기능도 올라가고 심리적으로 건강도 해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교육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스포츠 교육학은 신체적 가치만 올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의의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포츠 교육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스포츠 교육의 현재.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게 한다. 그렇겠지.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또한 체육 수업을 통해서 학습한 것들을 스포츠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융통적이고 탄력적인 시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학교에서 이런 것도 의미 있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겠죠? 학생들에게 적절한 강화와 보상을 통해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했으면 잘했다. 아니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통해가지고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생활 스포츠라고 하죠. 자, 생활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어찌나 읽어볼게요. 생활에서의 스포츠 교육. 국민생활체육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방적 체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일상체육은 인간 욕구의 충족, 평생교육, 건강유지 및 증진, 지역사회 개발, 사회문제 해결, 여가선용의 기능을 합니다. 즉 생활체육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 종주의 충족,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평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스포츠를 배울 수가 있고요. 당연히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사회문제 해결, 사회 문제도 굉장히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여가선용의 기능을 합니다. 즉 생활에서의 스포츠 교육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경기, 전문 경기, 전문 지도자. 자, 전문 경기. 그래서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경기. 지도자는 스포츠의 과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각 종목적 기능을 지도. 달리기 선수면 달리기에 관련된 그런 지식으로 알려줄 수 있고 배구 선수면 배구에 관련된 지식으로 알려줄 수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지도자는 각 선수의 수준에 적합한 훈련 계획 및 참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 내가 처음 운동을 했는데 먼저 10년 한 사람이랑 똑같이 훈련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적합한 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좀 더 효율적인 스포츠에 대해 지도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자, 영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피드백을 주게 되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선수가 더 많은, 더 좋은 경기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체육교사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체육교사 방법, 체육교수 방법. 세 번째는 체육교육 과정입니다. 한번 써드릴게요.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 그러면 스포츠 교육학은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체육교사 교육. 체육교사를 교육하는 그런 영역이 있겠죠. 두 번째, 체육교수 방법. 어떻게 체육을 가르쳐야 되는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체육교육 과정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거는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스포츠 교육의 실천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교육의 실천 영역인데 이것은 학교 체육, 생활 체육, 그리고 전문 체육, 이 전문 체육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체육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학교 체육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체육교과와 비교과 체육활동이죠. 체육교과는 뭐죠? 국가 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을 활동의 목표와 내용, 방법과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체육교과고요. 비교과 체육활동 뭐죠? 방과 후에 하는 것들,
기억나시죠? 그런 거.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며 건강 및 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모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요. 바로 비교과 체육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체육은 체육교과와 비교과 체육활동 이 두 가지로 나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럼 생활체육의 실천 영역은 뭘까요? 스포츠의 교육적 측면과 목표 달성보다는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여가 생활을 위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자, 뭘 배우고 내가 어떻게 달성을 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 건강과 내가 재밌고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게 되겠죠. 즉, 스포츠 이외의 실천 영역에서 생활체육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체육은 뭘까요, 여러분? 전문체육. 전문체육이란 전문 운동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육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엘리트 스포츠라고 하죠. 국민 통합과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문체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드렸지만 스포츠 교육의 실천 영역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요 세 가지.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일과에서는 역사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교육의 범위와 정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포츠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를 푸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법이 나와요. 법. 자, 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이런 단원이 나왔네요. 자, 학교, 체육, 국가 체육 교과 과정 및 학교 체육진흥법 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1번은요. 국가 체육 교육 과정입니다. 즉, 국가 수준의 체육과 교육 과정을 초, 중, 고 체육 수업에 필요한 체육교과 목표,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발행 공식 문서입니다. 국가 발행 공식 문서가 바로 이런 국가 체육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체육 수업에 필요한 체육 교과 목표. 그래서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을 바로 이 국가 체육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마지막 7차 개정 교육과정까지 자, 이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우리는 지금 7차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1차부터 7차까지 보면은 점점 발달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과 과정이 발달한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차부터 7차 교육 과정의 차이점도 예상 문제 꼭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바랄게요. 자, 1차 교육 과정. 1차 교육 과정에서는요, 교과 자체를 중심했습니다. 교과 자체를 중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위생생활과 습관화와 건전한 사회적 생활을 갖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을 통해서 민주적 사회활동에서의 최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함량을 할 수 있었던 게 제1차 교육 과정입니다. 자, 제2차 교육 과정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목표 자체가 교과 자체를 중시를 했으면은 이때는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을 중시하게 됩니다. 2차 때부터는.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성을 함량하고 신체 발달을 하게 합니다. 근데 1차 교육 과정과 큰 차이는 없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3차부터 조금 달라질 건데요. 제 3차 교육 과정은요,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을 중시하게 됩니다. 체육 교육을 통한 강건한 국민으로서의 성장을 중시하게 됩니다. 자, 4차 교육 과정. 인간 중심의 교육 과정. 이제부터는 인간 중심의 교육 과정을 중시하게 되네요. 활동을 신천화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공정하게 운동하려는 태도의 함량을 배우게 됩니다. 자, 5차 과정 한번 볼게요. 자, 5차 교육과정은요,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또한 정서의 함량과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를 중시하게 됩니다. 정의적,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심동적. 이거는요, 다음 과에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스킵을 할게요. 정의적, 인지적, 심동적 행동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6차 교육과정은요, 교육과정의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의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7차 교육과정이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셨던. 자, 7차 교육과정에서는 운동 기능의 중심, 교육과정이 이제 중요시됩니다. 움직임, 무궁화체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요. 운동 수행 기능을 촉진하여 체력을 증진합니다. 건강과 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종류를 이해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차 교육과정에 개정도 있는데요. 개정은 어떤지 잘 볼게요. 신체 활동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요.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 신청, 즉 전인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장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국가체육교육과정, 즉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다음부터는요, 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도 있고 안 푸신 문제도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약간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꼭 들으시고 문제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는 이제 2장 넘어가서 2번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